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금융, 펀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좀 알아볼까요? 주식 투자라고 하면 과거에는요.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묵직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LG 생활건강 주가가요. 한 주당 2021년도 4월 8일자 기준입니다. 155만 4천 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155만 4천 원은 있어야지 LG 생활건강 한 주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만 원, 50만 원 가진 사람은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겠죠, 절대.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이거든요. 버크셔 해스웨이의 A 주식입니다. 2021년도 4월 7일자 기준이거든요. 한 주당 무려 39만 5,888달러나 됩니다. 이거를 원화로 환산한다면 한 주 사는데 4억 원을 훨씬 넘게 들여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억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거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다 주식 투자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에 간접 투자 개념으로 해서 펀드를 활용해서 모두가 다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진 사람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가진 사람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럿이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서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자, 소액으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 바로 그게 펀드가 되겠습니다. 펀드가 바로 여럿이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 간접 투자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명한테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곳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자산운용사가 간접적으로 투자해 주는 거죠. 만약에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한다면 그것은 직접 투자가 되겠는데 펀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돈만 내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그 돈을 운영을 한다. 주식을 투자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성과를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펀드 투자 원리 좀 알아볼까요? 자, 10만 원 가진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가진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가진 투자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투자자 또 20만 원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펀딩이라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 등에 그 투자를 합니다. 누가 투자하느냐?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합니다. 대신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나온 성과가 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 투자 수익으로 투자자들한테 배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손실분을 마찬가지로 투자자한테 배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뮤추얼 펀드,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공모형, 회사형 펀드를 바로 뮤추얼 펀드라고 하거든요. 뮤추얼이 여러 명이서 펀드 기금을 만들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원리를 좀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보면요, 판매회사는 뭐 보통 은행, 증권,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창구에 가서 펀드를 살 수가 있겠죠. 펀드를 사면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사는 주식을 교부해 주겠죠. 그리고서 투자자의 돈을 신탁업자,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보통 판매사가 은행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기 회사 은행으로 돈을 납입하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요. 집합투자업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산운용사거든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지시합니다. 뭐 주식을 뭐 A 주식을 사고 B 주식을 팔고 뭐 A 채권을 사고 B 채권을 팔고 사고 이러한 운용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탁업자가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그러면 되겠죠. 물론 집합투자업자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는 그러한 운용 지시를 자산을 매매 주문을 한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바로 매매 주문을 하죠. 매도하고 매입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탁업자, 그 은행에 있는 그 잔금 있죠? 그 현금이라고 하면 현금, 그 돈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업자라고 하는 회사는요, 은행은 바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어떤 운용 행위에 대해서 감시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무 관리회사라고 해서요. 바로 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사고 했을 때 그 자산가치 평가를 해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뮤추얼 펀드를 사게 되는데요. 뮤추얼 펀드의 종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예를 들어서 주식 그 펀드가 100억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거기 들어온 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60억 이상, 뭐 80억, 90억도 되고요. 100억도 되겠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좀 있죠. 왜냐하면 그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거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이 들쭉날쭉하겠죠. 그래서 오를 때도 있겠지만 내릴 때도 있는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그 60% 이상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60% 이상 투자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펀드 전체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60억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다. 80%, 100%다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채권형 펀드라고 하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주식 대비해서 안정성은 좀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익성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그냥 함께 버무린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혼합형이 있고 채권 혼합형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혼합을 좋아합니다. 짬짜면처럼.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주식형 따로 채권형 따로 하지 짬짜면처럼 비빔밥처럼 먹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 노렸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MF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기 금융 단기 금융 상품에 잠깐 넣어두고 투자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데요. 주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식형 펀드의 리스크는 좀 없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 펀드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한다. 그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떻습니까?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같은 펀드를 말합니다. 거기에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펀드를 팔고 사죠. 주식처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바로 이제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쪽이니까 이제 요런 펀드들의 대부분은요, 투자를 했다가 중간에 환매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만기까지 가거나 그 정해진 기간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는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자산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거, 뭐 채권,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들, 예술품이나 문화나 아니면 선박이나 보험금이나 탄소 배출권 등 아주 뭐 기발한 어떤 자산에 대해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AI 투자라는 개념입니다. 그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냐면 대안 투자, 대체 투자,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바로 특별자산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드는요, 국내형이 있고요. 국내에만 투자하죠. 해외에도 있습니다. 해외에만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국내외를 두루두루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요. 그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런 액티브 펀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형, 패시브의 수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 보통 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그러한 그 펀드가 바로 그 패시브 펀드, 수동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특징은 시장 수익률을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시장 수익률보다 좀 더 높은 수익 가져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데 반해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 펀드니까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펀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기타 분류 좀 알아볼까요? 자, 그 한꺼번에 일시에 투자하는, 거치하는 것을 바로 단위형 펀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펀드를 샀다 이거죠. 그러면 1억 원 사고서 다음에 더 돈을 더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치 형태로 그 한꺼번에 내는 것을 바로 단위형이고, 추가형은 매달 내가 50만 원씩 펀드에 샀습니다. 펀드를 삽니다. 그럼 매달 매달 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하고 폐쇄형이 있는데요. 개방형은 계약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내가 환매, 그러니까 돈을 찾는 거죠.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개방형이고요. 찾을 수 없는 것이 폐쇄형입니다. 왜 찾을 수 없을까요? 선박 펀드나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선박을 사지 않습니까? 그걸 중간에 팔 수가 없어요. 일부 사람들이 팔라고 해도 전체가 다 팔지 않고서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환매를 하는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환매에서 수익이 나면 자기가 가져가고요. 수익분은 그다음에 손실난 분도 자기가 또 안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증권형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파생상품형은 바로 파생상품, 뭐 옵션이나 이런 쪽에 같이 파생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펀드 투자의 장점은요. 첫 번째는 DCA 투자 방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요. 매달 매달 정액을 사는 겁니다. 50만 원씩 계속 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식이 올랐을 때는 조금 사고 내렸을 때는 더 많이 사고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식을 산 그 구입 단가 평균이 낮아진다. 낮아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정액 분할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많이 분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분산을 해도 뭐 10종류, 5종류 이렇게 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펀드는요, 그 종목을 뭐 100개, 200개, 300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목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니까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 내가 돈 가지고 1억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 직접 투자지만 간접 투자는 뭡니까? 펀드에 돈을 넣어주면 전문가들이,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이 알아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주니까 바로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CA 투자 기법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자, 주식이 100원일 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는 90원으로 떨어졌네요. 그 다음 달에 또 80원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 70원 떨어지고요. 그 다음 달에 50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식을 그 만 원을 매달 정액으로 투여한다. 그러면 100원일 때는 100주를 살 것이고, 90원일 때는 뭐 110주를 사겠죠. 80원일 때는 120, 30주를 사겠죠. 점점 가격이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거래 단가가 낮아지면서 내가 주식 보유량이 많아지겠죠. 그 상태에서 주식이 또 오를 수는 있겠죠. 60원이다. 이렇게 올랐다 이거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샀던 가격을 보니까 내가 뭐 한 뭐 72, 3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95원이 됐더라. 그러면 75원 대비 95원이 투자 수익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투자 기법인 정액 분할 투자 기법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정액으로 매달 정액으로만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올랐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한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그러면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져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물론 이제 잘 되면은 순이익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그러나 펀드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이 뭐 100개, 200개, 300개다 보니까요.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주식에 투자할 때 한 개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한 개 회사의 특수성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 개보다 뭐 100개, 200개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투자 리스크가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바로 한 개 회사, 한 개 주식이 갖고 있는 위험을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체계적 위험을
그 주식을 많이 투자함으로써 다양한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그 비체계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 같은 것은 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평온한 상태라면은 그 다양한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그런 개별 주식에서 오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산도 이제 여러 개의 분산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간 분산, 단기, 중기, 장기로 자기가 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 1년짜리 펀드에 들어가고요. 어떤 건 3년짜리, 어떤 건 5년짜리로 나누어서 50만 원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점 분산은 이제 매월 정액으로 이번 달 50만 원으로 투자하고 다음 달도 똑같이 50만 원 투자하는데 뭐 매입 단가를 낮춰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DCA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죠. 한국만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리스크가 왔을 때 IMF가 왔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굉장히 많이 손실 보겠죠.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라든가 선진국이라든가 과거에 뭐 브릭스나 뭐 이런데 여러 개의 나라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맞춰서 그 뭐 나는 무슨 뭐 삼성전자만 투자한다. 그러면 전자의 리스크가 올 때는 전부 다 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자기에 맞춰서 스타일이나 섹터를 분산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MF형 아니면 난 소재, 금융, 바이오, 뭐 제조, 뭐 오락, 게임, 뭐 이런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나누어서 투자가 가능하더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화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IMF다 그러면 원화는 똥값이 됐거든요. 그때 달러 값은 엄청 뜯겼죠.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원화를 가지고 있어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 등으로 통화 분산을 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분산을 할 수가 있다. 전략적 자산 분산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쪽에 뭐 몇 프로씩 가져갈 수 있다. 334로 가져가고 뭐 플러스 5% 내외로 그 자산 배분을 더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예적금 시대는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저금리 때문에 도저히 예적금에서 자산을 불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나 주식 투자나 대체 투자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어떤 그 뭐랄까 경험 미숙으로 손실 날 가능성이 많지만은 펀드는 그래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투자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에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반드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드 투자에 대해서 펀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